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정막만이 감도는 방 안에 홀로 누워 천장을 응시하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재판을 벌이는 차가운 검사와도 같은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존재에 대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잡음 정도로 치부해버리곤 하지만,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인류의 내리에는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처럼 끊임없이 지직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파편들이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날에는 이 목소리가 마치 올림픽 결승전을 앞둔 선수의 어깨를 주무르는 코치처럼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까지 험난한 파도를 잘 넘어왔잖아, 결국엔 순풍이 불어올 거야 라고 다독이며 불안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지하 감옥에 자리 잡은 이 목소리가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아니란 점인데, 때로는 가장 잔혹한 적군보다 더 무섭게 돌변하여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영원한 패배자라고 낙인 찍는 패배주의적인 속삭임부터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가혹한 태형을 내리려는 징벌적인 태도, 심지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조장하며 나의 자존감을 지하 안반까지 깎아내리는 이 목소리는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 나의 지성이나 성숙함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나를 파괴하려는 악마의 저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넌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야, 이번 프로젝트도 분명히 네가 망치고 말겠지, 너 같은 멍청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와 같은 독서를 스스로에게 퍼붓곤 하는데, 도대체 나를 가장 아껴줘야 할 내 자아가 왜 이토록 잔인한 내부의 적이 되어 공격을 퍼붓게 된 것인지, 그 근원을 면밀히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들여다볼 때 우리가 내면의 소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목소리의 원천은 사실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녹음된 타인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95%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식탁에서 실수로 물컵을 엎질렀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며 비난을 퍼붓던 양육자의 날카로운 고성이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묘하게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경쟁적인 위협들이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된 것이죠. 학교라는 정글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마주했던, 힘으로 나를 제압하려 들던 친구의 비수 같은 조롱들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선생님의 차가운 평가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절대적인 권위로 느껴졌기에 우리는 그 쓸모없는 비난들을 여과 없이 흡수하여 내면 깊숙한 곳에 문신처럼 새겨버린 것입니다. 당시 우리에게 절대적 권위자로 군림했던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던 불안과 콤플렉스가 섞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했고, 스펀지처럼 세상의 모든 자극을 빨아들이던 유년기의 우리는 그 왜곡된 메시지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결국 그것을 나의 사고방식, 나의 성격, 나의 일부로 착각하게 된 슬픈 역사가 우리 무의식에 숨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인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쟁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연봉을 높이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염된 내면의 목소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몇 번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설득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면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에 맞서 유용하고 건설적인 반박을 할 수 있는, 마치 노련한 변호사와 같은 새로운 자아를 오랜 시간에 걸쳐 훈련시키고 그 목소리와 정면으로 직면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라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목소리들을 수집하고 내면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친구의 따뜻한 조언일 수도 있고, 깊은 통찰을 주는 상담사의 분석일 수도 있으며, 혹은 책 속에서 만난 어느 현자의 문장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그 소리들을 채집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에 부딪혔을 때 과거처럼 당황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임을 일깨워주는 건강한 목소리를 마치 좋아하는 음악을 반복 재생하듯 끊임없이 들려주어 마침내 그것이 외부의 소리가 아닌
나 자신의 생각으로 치환될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내면의 동반자는 결코 나를 다그치거나 서두르지 않으며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어조로 말을 걸어오는데, 이는 마치 산전수전을 다 겪고도 세상에 대한 원망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간직한 80년의 세월을 견딘 어느 현자가 묵묵히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평온함을 줍니다. 직장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얼굴이 화끈거리는 굴욕적인 순간, 우리 대다수는 마음속에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라며 조롱하고 경멸하는 비웃음을 듣게 되는데, 이 목소리는 세상의 사랑과 존경, 친절함은 오직 완벽한 성공과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곤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몇 번이나 떨어져 재수를 하게 되는 시간이나 남들처럼 영업 실적을 올리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마치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인 양 속삭이며 우리를 세상의 따뜻한 인정에서 배제시키려 드는 이 잔인한 논리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취라는 외적 결과물과 존재 자체의 사랑스러움을 철저히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즉 분리된 목소리를 내면에서 키워야 하는데, 설령 내가 처참하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고귀한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승자가 되어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내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만 가지 요소 중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이며,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목소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부족하고 찌질한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존재의 목소리이며,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안식처가 바로 그 목소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상당수는 매사에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하는 양육자 곁에서 성장기를 보냈을 확률이 높은데,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사소한 생활비 문제에도 세상이 무너질 듯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른들을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런 어른들은 사실 우리를 괴롭히려는 악의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거친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본인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은 나머지 자녀인 우리의 능력조차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투영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정작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인 우리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을 쏟아내시던 부모님, 친구 관계나 선생님과의 사소한 트러블에도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걱정하시던 그 불안한 눈빛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불안에 젖은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나약함으로 점철된 목소리를 내면화하여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설레기보다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에 먼저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두려움을 잠재우고 공황 발작처럼 밀려오는 불안의 파도에 가려져 있던 우리 내면의 강인한 힘, 그 야성적인 생명력을 다시금 일깨워줄 수 있는 강력하고 대안적인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깊은 우주와도 같은 공간이기에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만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새로운 목소리를 창조하고 배양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그 공간을 어떤 소리로 채울지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내면의 공간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잡음처럼 뒤섞여 있는데, 그 중에는 나를 질투하던 동료의 비아냥도 있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의 헛기침 소리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냉철한 편집자가 되어 도움이 되지 않는 소음들은 과감히 삭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줄 진정성 있는 목소리, 나를 깎아내리기보다 세워주는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볼륨을 높여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하면서 챙겨야 할 가장 소중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롭고 건강한 목소리를 앞으로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로 여기며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타인의 언어가 아닌 나만의 언어로 나를 정의하고 응원하는 연습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내면의 목소리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을 넘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획득하는 혁명적인 과정이며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던 마음의 왕좌에 평온과 신뢰라는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위대한 대관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들려오는 그 속삭임이 나를 비난한다면 단호하게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대신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라는 따뜻한 격려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니까요. 누군가는 이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가혹한 자기 비판보다는 차라리 너그러운 자기 수용이 훨씬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은 수많은 심리학 연구가 증명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며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음속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총성 같은 비난을 멈추고 평화협정을 맺듯 나 자신과 화해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는 의젓한 자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만든 목소리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현재의 내가 만든 지혜로운 목소리가 미래의 나를 이끌어가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의 주파수를 긍정과 사랑의 채널로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수많은 실패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성적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삶을 살아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며 내면의 목소리가 그것을 비난하려 할 때마다 당신은 그 훈장을 어루만지며 스스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 나만이 숨 쉴 수 있는 자유로운 들판으로 걸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고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친절한 내면의 목소리뿐입니다. 삶은 완벽함을 향해 가는 레이스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걸어가는 산책과도 같기에 빨리 가지 못한다고 다그치는 목소리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주변의 풍경을 즐기라고 말해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을지 몰라도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생물학적 한계이며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힘들겠지 라고 중얼거리는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라는 의도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뇌의 회로를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사실 겁쟁이여서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상처받을까봐 미리 주저앉히려는 잘못된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에 그 목소리에 화를 내기보다는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난 괜찮아 라고 타일러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힘에서 나오며 내면의 비판자를 내면의 지지자로 바꾸는 과정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성장이자 성숙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심한 말을 나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내뱉는 무례함을 범하곤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고 내 마음속에서 오가는 대화가 격조 있고 따뜻한 언어로 채워지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평화로워질 때 비로소 당신이 바라보는 외부 세계도 평화로워질 것이며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귓가에 맴도는 그 작은 목소리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 듣고 싶었던 칭찬과 위로가 있다면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그 말을 해줄 차례이며 그 말들은 늦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아 치유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도 등대가 빛을 잃지 않듯 시련이 닥쳐와도 당신을 믿고 지지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면 당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 목소리는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등진 것 같을 때에도 유일하게 당신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뿐이기에 스스로를 왕따시키지 말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평생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내면이 전쟁터가 아닌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당신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깎아내리는 모든 소음은 차단하고 당신을 세워주는 진실의 소리에만 집중하며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길 응원합니다. 결국 인생은 나와의 긴 대화이며 그 대화가 즐겁고 행복할수록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밤은 자신에게 따뜻한 굿나잇 인사를 건네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것이며 그 어떤 실수나 실패도 당신의 빛나는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며 당신의 내면이 언제나 꽃밭처럼 향기롭고 따뜻한 말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